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모니터를 한번 리뷰해 볼 건데,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프리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모니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필월드에서 나온 LUT7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밝기가 2200니트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밝은 그런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름처럼 미리 만들어진 컬러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 있는 LUT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 있는 S로그라든지 여러가지 로그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LUT 테이블 프리셋이 있으시면은 이거를 이제 이 모니터에 입력해 가지고 바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5인치랑 7인치가 카메라 외부용 모니터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체력이라든지 능력만 된다면 크면 클수록 좋죠. 아무튼 개인 작업이 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큰 종류의 모니터가 이제 7인치인데 이 모니터는 이제 7인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22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열대지방인 태국에 낮에 이제 태양빛 아래에서 사용을 할 때도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굉장히 세요. 요즘은 40도가 넘어가는 완전 한여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이 지역에서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게 요즘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강력한 태양 속에서도 후드, 이렇게 모니터를 감싸는 이런 후드가 없이 그냥 봤을 때도 다른 모니터와는 다르게 굉장히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고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내세울 게 하나는 있다, 장점은 하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비교를 위해 가지고 아이폰 8 플러스죠. 아이폰 8 플러스와 비교해서 봐도 굉장히 이 모니터가 특별히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S 플러스는 최대 밝기로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밝기 측정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해봤을 때 1600 칸델라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 나왔는데 보면은 2200 칸델라에서 조금 모자라죠. 한 600 칸델라 정도 모자란데, 다들 아시다시피 빛의 밝기는 2배의 더블로 올라가기 때문에 2200과 이제 1600의 밝기 차이는 한 3분의 1 정도 스탑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 밝기로 해서 모니터를 측정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30니트 정도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아이폰 8 플러스는 어떤가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는 한 430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보면은 이 니트 값하고 아마 제가 측정하는 이 칸델라 값하고의 측정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그 정도 오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니터의 이제 해상도는 FHD죠. 그러니까는 1920에 1080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이 비율이 아니고 1920에 1200, 그러니까는 이 세로값이 조금 큰 16대 10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대로 패널은 IPS 패널을 사용해 가지고 색감 역시 나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색역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은 이유는 요렇게 야외에서 나가 가지고 쓰는 모니터를 색감을 프리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죠.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야외의 어떤 빛의 밝기가 굉장히 밝은 데서는 이 모니터가 아무리 정확한 색감을 표현해도 무용지물이죠.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리 이렇게 직사광선이 내려쬐고 이렇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 프리뷰 영상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IPS니까는 아마 뭐 sRGB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큰 특징인 LUT가 있죠. LUT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니터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소니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S로그를 이제 프로파일로 설정을 해가지고 촬영하면은 희끄무리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모니터에서 할 때 이제 내가 설정한 S로그를 선택하면은 이거를 이제 컬러 그레이딩 한글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끄무리한 그런 영상을 보면서 계속 촬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만든 LUT 테이블이라든지 혹시 뭐 어디서 다운받은 이런 프로파일 같은 것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질구레하게 뭐 4K 영상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4K 영상 신호를 바로 바이패스로 뿌려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이죠. 그 다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니 F970 배터리를 쓰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소니에서 나오는 F970 배터리 이런 거를 두 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달아도 이제 작동을 하는데 두 개를 달면은 병렬로 연결되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악조건에서 충분히 내가 노출값이라든지 어떤 색감을 찾을 수가 있게 여러가지 그래프나 뭐 그래픽 요소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좋죠. 영상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웨이브폼이라든지 뭐 벡터스코프 이런 거는 다들 쓰시죠. 저는 사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는 히스토그램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 어시스턴트도 되고 그 다음에 아나오픽 모드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화면 비를 나중에 조정할 거를 미리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브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룩무늬 뜨는 거 있죠. 노출 오버가 됐을 때 그런 것들도 퍼센테이지별로 자세하게 내가 90% 이상 밝기를 지브라로 표시할 건지 뭐 95% 이상을 지브라로 할 건지 이런 섬세한 조정도 전부 다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터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게 모니터를 이렇게 거꾸로 설치할 때도 있고 여러가지 설치 방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플립도 마음대로 가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이죠.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이제 3분할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HDMI에서 받은 오디오 소스의 레벨링 모니터 역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사용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위에 F 버튼이 3개가 있어요. 이거는 커스텀 펑션 버튼인데 기본적으로 뭔가 세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만 되는가 했더니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내가 F1에다가는 뭐 지브라 패턴을 온오프로 넣는다든지 F2에는 이제 포커스 피킹을 넣는다든지 F3에는 히스토그램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커스텀 선택이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보조적인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빠르게 이제 1, 2, 3 버튼을 눌러가지고 빠르게 꺼냈다가 없앴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니까는 굳이 이 메뉴 버튼을 눌러가지고 휠을 돌린다든지 혹은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여러가지 불편함이 없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파워 버튼은 이제 길게 누르면은 껐다 켰다가 되고 그 다음에 짧게 누르면은 터치 스크린을 온 오프 하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터치로 인해서 내가 이제 보는 화면이 바뀐다든지 뭐 밝기 설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 그런 버튼이 이제 파워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잘한 게 화면의 왼쪽 그러니까는 이제 사용자가 바라봤을 때 왼쪽에다가 놓고 이게 아래 위로 터치를 하면은 밝기가 0에서 100까지 순식간에 조정이 된다는 그런 점이었어요. 만약에 실내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실외로 나갔을 때 밝기 값을 0이나 뭐 한 10% 정도로 해놨다가 바로 100%까지 0.1초 만에 이렇게 조정 가능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는 이제 볼륨을 조절하는데 이거는 제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HDMI 신호를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좋은 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배터리
배터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소니의 F970 배터리를 쓰는데 이거 하나를 풀로 이제 충전을 하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가는 최대 밝기로 해가지고 1시간 이상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를 이제 풀 차징해서 끼우면은 한 2-3시간은 기본적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HDMI 모델이라 가지고 HDMI 인아웃 포트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으로 12V 외부 전원을 받을 수 있는 인포트가 하나 있고, 그 옆에 8.4V 아웃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2V 어댑터는 기본으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입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V마운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2V 출력 포트가 있죠. 그거랑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따로 어댑터는 주지가 않는다. 물론 배터리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워 버튼 밑에는 이어폰을 꼽을 수 있는 3.5파의 일반 그냥 라디오 잭이죠. 그게 하나 있고, 상단부에는 말씀드렸듯이 커스텀 펑션 버튼이 3개가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다이얼로 된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운트 홀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분의 1인치 나사 홈을 쓰는데, 이 나사 홈이 이렇게 아래 밑에 하나, 양옆에 하나, 이렇게 3군데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장착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마운트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카메라에 이제 하슈에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배터리를 2개 정도 달면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충격 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굳이 이 하슈 마운트만이 아니라 교체 가능한 여러가지 다른 연결 포트를 바꿀 수 있도록 디자인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모니터와 연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분의 1인치 나사 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하로도 움직이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 그런 야외용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해 적당하다. 아무리 이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이라도 후드 없이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촬영용 모니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것만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고급 제품 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나 취미활동 등으로 촬영하시는 분들 혹은 많은 지출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운트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매직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운트를 해서 쓰는데, 그게 훨씬 더 튼튼하고 제가 사용했을 때는 자유롭고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슈 마운트를 쓸지 아니면은 별도의 마운트를 사용할지는 그건 좀 고민해야지 되고요. 혹은 스튜디오 같은 데서 어댑터를 이용한 촬영을 할 때는 12V 어댑터를 구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나름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필월드에서 나온 LUT7이라는 촬영용 모니터를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